여러분, 잘 주무셨습니까? 3월 14일. 벌써 3월도 이제 반 가까이 지났네요. 주말 지나고 나면 또 역시 이제 딱 반 지나고 또 3월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또 다음 주에는 또 경칩도 있고 해가지고요. 확실하게 이제 이번 주에 살짝 느꼈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완연한 봄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. 자, 오늘 이데일리 신문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지금 또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살펴보죠. 오늘 톱 기사는 역시 상법 개정안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 얘기가 탑으로 올라와 있습니다. 예. 어쨌든 지금 상법 개정안 이 통과와 관련된 그는 상당히 첨예하게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울어진 운동장, 이 자본시장 시스템,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특히 이제 소액 투자자들한테 너무 불리한 그다음에 반대로 기업들한테 너무 유리하게 돼 있는 이런 자본시장의 시스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주주의 이 충실 의무,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그동안에 회사만 있었던 걸 이제 주주까지 같이 해서 일단은 회사와 주주가 같은 어떤 평등한 개념으로 회사의 성장과 함께 그 성장의 수혜를 과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가야 된다. 이제 이 얘기가 좀 되는 거죠. 좀 화면에 이번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들 좀 나옵니다만 역시 핵심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한다. 이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어제 찬성 184표, 반대 91표, 기권 4표. 기권 4표 가운데 2표는 이제 국힘 쪽,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었고요. 결국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여러 법안들 국회에 통과할 때마다 나타났던 그 어떤 표수 거의 그대로입니다. 즉 여야 간의 이 첨예한 어떤 전국 지형 이게 그대로 여기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계와 이제 여당 측은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이제 제의를 한 요구를 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. 이제 재계에서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, 이제 오늘 특히 이제 이데일리 3면에 자세하게 좀 다뤄지고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 상법 개정안대로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이를테면 해외 자본의 해외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. 이 이제 논리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. 그다음에 행동주의 펀드, 개연권 분쟁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것이다.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. 뭐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반면에 야권과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원장이 어제 여기 부제에도 나옵니다만. 금융감독원의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제 자본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이게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됨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소위 말하는 컨트리 리스크, 코리안 리스크가 해소되는 어떤 일종의 마중물,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겁니다. 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고민을 하고 있다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. 이게 이제 만약에 또 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그럴 경우에 이 현재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 다시 새로 다시 의결을 하더라도 아마 통과 가능성은 없습니다. 결국 이 상황은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만약에 대선이 5월 달에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고 하면 그 이후에 다시 재론될 그럴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어제요. 오늘 어제 뭐 많은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다룬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데일리 신문에서도 좀 다뤘고요. 오징어 게임하는 서학 게임이 미국 증시를 변질시켰다라는 이런 내용의 한 운용사 수석 부사장의 주주 서한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 화제가 됐습니다.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 서학개미들, 한국 투자자들이죠. 서학개미들이 미국의 레버리지 상품들,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주 같은 이런 상당히 좀 아직은 뭔가 실체는 없지만 아직은 수치상으로 결과물을 내놓고 있지만 뭔가 성장성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질 만한 이런 쪽. 뭐 사실 작년에 작년 하반기부터 팔란티어라든가 뭐 이런 컴퓨팅 관련주들, 뭐 이런 주들 굉장히 주가가 많이 양자 컴퓨팅 관련 주가 많이 올랐던 올 초도 그렇죠. 이런 걸 사실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게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또 하나가
레버리지 상품 얘기를 좀 했습니다. 뭐 테슬라 관련된 뭐 엔비디아 관련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 2배, 3배짜리 거기에다가 이제 가상자산 ETF 이것도 역시 레버리지 상품들.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인 이런 투자 상품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왜곡시키고 있다, 변질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뭐 이 수석 부사장은 뭐 이름을 뭐 굳이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자산운용사 아카디안의 오웬 라몬트라고 하는 수석 부사장인데요. 이게 미국 시장을 이제 한국화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. 즉 그러면서 한 얘기가 오징어 게임을 사례를 들면서 한국 투자자가 미국 시장을 오징어 게임처럼 만들고 있다라는 건데 이 오징어 게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한 방에 뭐 이를테면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. 그래서 결과가 썩 좋은 건 또 아니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적을 했습니다.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좀 비웃은 거죠. 우리나라 시장,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의 투자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너네가 그런 식으로 투자해서 나온 결과물이 과연 좋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한국 개미들이 곧 폭락할 주식을 매수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. 이쯤 되면 조롱입니다. 그렇게까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. 그러면서 뭐 금융위기 때 2018년 뭐 볼마게돈 사태, 니콜라 사기 의혹,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등등등 미국 주시장이 급락을 할 땐 이런 미국 주시장이 재앙을 맞기 직전에 항상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관련된 어떤 그러니까 나중에 굉장히 폭락을 했었던 종목들을 대거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. 이게 반복되고 있다.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예, 뭐 기분 나쁘기도 한데요.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새겨들을 내용도 좀 있는 거고요. 사실은 레버리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도 여러 번 걱정스럽다. 이건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한 방에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돈을 벌겠다는 이런 심리가 강한 거는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거를 뭐 딱 끊어낼 수 있느냐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. 근데 이게 사실 우리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. 우리가 뭐 이 사람이 우리를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걸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만 있는 거는 아니긴 한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이 레버리지 상품에 특히 많이 투자하는 거는 또 뭐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. 특히 미국 시장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기사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얘기는 짧게 가겠습니다. 미국 물가 한시름 덜어도 오락가락한 코스피 표를 바로 보죠. 어제 코스피 시장 이 그래프의 모습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뭐 롤러코스터입니다. 올라갔다 바로 또 급락을 했다 또 반등을 했다 이런 식인데 어제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그 전날은 3,400억 정도 샀죠. 그러다가 어제는 또 5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. 또 환율도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수급이 이렇게 왔다 갔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도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. 어제는 기관이 그나마 한 4,500억 정도 사면서 5천억 가까이 판 외국인 이 시장을 좀 흔드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준 모습이 되긴 했는데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은 다음 달 2일이죠. 미국의 상호 관세를 이제 공식적으로 부과하기로 한 그때 지금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달 말에 공매도 또 재개되는 변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 전략을 좀 짜실 때 사실은 이럴 때 조금 쉬시는 것도 좋긴 한데 이제 시장을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매도와 관련돼서는 이제 업종 대표주들을 보통 공매도를 많이 하니까 업종 2등주 정도 그러면서 좀 덜 떨어진 종목들 이런 것들 좀 관심을 두는 게 좋겠다 이런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또 10종목에 대해서 이제 지분 변경 공시가 났는데 내용을 보면 조선 중에서 한화엔진 이것도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겠습니다. 한화엔진하고 LX 인터내셔널을 좀 팔았고요. YG엔터, 아모레퍼시픽, CJ 대한통운들 이제 왼쪽에 빨간색들이 산 거죠.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비중을 축소한 것들인데 비중을 늘린 거 보면 삼성증권, HD 현대산업개발, CJ 대한통운, 아모레퍼시픽, YG엔터 즉 엔터, 화장품, 그다음에 물류, 그다음에 증권, 건설 이렇게 됩니다. 증권, 건설은 금리 인하 수혜감, 그다음에 CJ 대한통운은 이 물류주들은 아무래도 좀 내수주, 즉 관세 리스크에서 비교적 좀 그 부담이 덜하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좀 돼 있겠고요. 엔터도 역시 관세 리스크에서 부담이 좀 덜하다라는. 그다음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지난달에 좀 급등을 했던 게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내려왔다라는 거. 화장품도 역시 관세 부과와 관련돼서 걱정을 하고는 있긴 한데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0.5에서 1%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네요. 분석을 해보니까 애널리스트가. 그래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
중국 쪽의 비중이 좀 높은 아모레퍼시픽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종목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. 이제 이렇게 국민연금 따라 하기가 요즘에 또 투자 전략 중에 또 재밌는 또 모습이잖아요. 그런 것도 한번 또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.